예, 안녕하십니까. 웹툰 제작교실 종합반 웹툰 강사 이용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웹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화와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을 했고 1회차 때, 2회차 때는 이제 메디방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했었습니다. 3회차 때는 이 메디방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트레이싱을 통해서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메디방을 열어주시고요. 메디방을 열으신 상태에서 먼저 트레이싱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할 겁니다. 트레이싱이라는 부분은 뭐 이미지를 베껴서 그리는 작업 방식으로 보통의 따라 그리는 형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제일 처음에 메디방을 열으신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 원하시는 뭐 캐릭터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아니면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어, 웹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저작권이 다 있는 이미지들은 함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거를 뭐 테스트용, 그리기 연습용으로 쓰시기에는 크게 무방하기 때문에 어디에 노출되거나 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연습용으로만 트레이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싱을 할 이미지를 이렇게 메디방에서 열어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파일이라는 좌측 상단의 파일이라는 부분에 파일 불러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 회원 등록 이후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미지 불러오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선생님이 이 기기 자체는 회원가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캔버스 2라는 부분에 제가 작업했던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란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어라는 부분에 이 이미지 명칭을 자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원본 파일, 원본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이어가 무수하게 많이 늘어나실 건데요. 그때마다 레이어에 대한 명칭을 tek스트로 변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바꿔줌으로써 어디에 내가 뭘 그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눈을 깜빡이는 형식이 되는데요. 직접적인 사람이 눈을 깜빡인다는 형식의 의미로 내가 뭘 그렸는지 레이어가 무수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레이어들을 한 번씩 깜빡여 보면 내가 뭘 그렸, 이 레이어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또 클릭하는 거 하기보다는 레이어에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원본 이미지라도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을 바꿔서 저장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저장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신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레이어 3번이라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밑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밑그림.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트레이싱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됐어요. 갖춰진 거예요. 그럼 작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원본 이미지에다 그려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원본 이미지에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눈을 깜빡여 보면 한 레이어, 원본 이미지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뭘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러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 새 레이어, 밑그림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배웠던 뭐 펜이나 연필을 통해서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펜으로 검은색에 맞춘 후에 브러쉬 컨트롤을 조금 낮게 이 정도 맞겠죠? 이 정도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볼게요. 원본 이미지를. 작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따라 그리실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이미지가 진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분감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오퍼시티 값, 불투명도 값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본 이미지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불투명도 값을 조금 내려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흐려지죠. 네. 그 다음에 밑그림을 다시 선택을 해서 얘는 불투명도를 100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펜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의 작업 부위를 따라 그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따라고 그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정확한 트레이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밑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채색을 할 때는 채색 레이어를 또 하나 새로 올려서 밑그림이 다 끝난 상태에서 뭐 얼굴색이면 얼굴색 이런 식으로 밑그림 얼굴색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어디에 어떠한 레이어에 내가 무슨 채색을 했고 어디에다가 밑그림을 그렸고를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손잡이 기능이라고 해서 터치가 되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손가락을 두 개로 쫙 확대를 시키면 쫙 벌리게 되면 이미지가 확대가 되는데요. PC에서는 확대를 시킬 때는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내 작업 공간이 확대가 되고 마우스 휠을 반대로 올리게 되면 작업 공간이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동을 할 때는 내비게이터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바일 쪽에서는 조금 그냥 바로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에서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손잡이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많이 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 핸드가 생기면서 마우스나 아니면 펜으로 타점을 찝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트레이싱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싱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생님의 캐릭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게 완성된 이미지인데요. 조금 색깔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투톤을 활용을 해서 제작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이어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앞으로 웹툰을 작업을 하던 어떠한 뭐 디자인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이러한 폴더 정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펜선이라는 곳에 펜터치를 한 곳을 그대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채색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뭘 그렸는지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을 깜빡여 보면 앞에 아이콘을 깜빡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위에 펜선을 얹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잡이 기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볼 건데요. 자, 펜선을 터치하는데 무수한 펜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약간 좀 지저분하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보여주기 식의 그림이 되다 보니 급하게 그려졌던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펜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다음에 색상을 칠할 때 얼굴색을 먼저 얼굴색에 대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얼굴 채색 1이라고
타이핑을 적어 놓고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깜빡이 보면 얼굴 기본 채색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 채색 2라는 곳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명암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죠? 조금 더 그림의 입체감이 느껴지시나요? 다음엔 머리 채색을 할 건데요. 머리도 흑색에 가까운 연한 흑색으로 먼저 색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머리 채색을 조금 더 짙게 채색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그림체가 처음에 펜선이 들어갔던 것보다 점점 인물이 캐릭터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이러한 레이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는 정말 애먹습니다, 작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습관을 레이어 정리하는 습관으로서 항상 레이어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셔츠 채색인데요. 셔츠 채색은 기본 톤만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배경에는 이제 비즈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제작 순서가 제일 처음에 펜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채색이 그 밑에 들어가고 머리 채색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순서를 왜 이렇게 되냐면 얼굴 색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색상 위에 머리 채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의 개념 자체가 최상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노출이 되고, 그 밑으로 점점 레이어들이 깔리게 된다는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작업할 때 항상 레이어 순서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효과 같은 부분인데요. 어차피 웹툰에서도 효과를 많이 나중에 사용하시는 걸 또 알려드릴 테지만, 기본적인 효과 같은 부분에서는 에어브러쉬를 많이 씁니다. 에어브러쉬로서 약간 빛을 주기 위한 형식으로 에어브러쉬 톤을 써서 한번 빛의 의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일 최상위의 레이어 효과, 빛 효과. 하얀색에 가까운 곳으로 처리를 하고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오퍼시티 값을 조금 낮춰 볼게요. 이에 대한 오퍼시티 값을 낮추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브러쉬 크기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오퍼시티 값을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빛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나요? 있으시죠? 에어브러쉬의 효과 툴은 약간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이 좌에서 우로 비춰지는 형상이 되겠죠. 네. 이러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메디방을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메디방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해봤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걸 토대로 해서 직접적인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